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빌파 임반장입니다. 오늘은 벤츠 E클래스 차주분을 만나서 이 차량을 선택한 이유와 이 차량을 지금 몇 개월, 한 10개월 정도? 10개월 안 되셨죠? 8개월? 네, 10개월, 8개월 정도. 네, 그 정도 타셨을 때 신차로 뽑으셨어요. 타셨을 때 어떠한 이제 국산차, 그전 차와 다른 점, 그리고 벤츠의 장점, 그리고 현실적으로 유지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의논이 아니죠, 인터뷰하는 시간,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부동산업. 예, 박범용이라고 합니다. 오, 이름까지 말씀해 주시네요. 아니 저는 분하는 건 거리낌이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평소 죄를 짓고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 알겠습니다. 지금 E클래스 E300 익스클루시브 모델이죠? 네, 맞습니다. E300 2000cc. 이게 보통 지금 30대시잖아요. 네. 아방가르드를 많이 뽑는데 익스클루시브를 뽑으시는 분 저희 거의 오랜만에 봐갖고 이유가 있었나요? 아방 같은 경우 제가 벤츠를 예전부터 이렇게 봐왔을 때 아방이 확실히 되게 이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로고가 일단 크고 예. 뭔가 좀 더 스포티하고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되게 이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가 살짝 좀 아재 감성 보다 보니까 좀 더 질리는 거는 아방이 좀 더 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또 이 벤츠는 좀 클래식한 멋이 있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이제 3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부터 확실히 좀 들어서 그래서 익스를 뽑았는데 네. 전혀 후회는 없어요. 없고. 근데 주위에 보면은 아방을 뽑고 나중에 익스로 할 걸 후회하는 분들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요? 좀 질리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방 같은 거. 이게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저거 벤츠 마크 본넷에서 저거 네. 저게 예전에 제가 벤츠를 처음 탔을 때 저기 뿅 갔었거든요. 옆에 탔었는데 저 뭐야, 친구가 벤츠 되게 똥차긴 했는데 저 뭐야, 저 뭐가 있어.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게 전쟁 때 탱크의 조준견. 네, 그거였다고. 0점 맞추는. 네, 딱 그거였다고. 그래서 그런 느낌 나는 거예요. 그것도 하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저 마크가 삼각별이. 근데 그리고 또 벤츠는 사실 오래됐고 감성과 작품성, 디자인, 뭐 정신 이런 거 있잖아요. 메르세데스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익스클루시브가 또 고급스러운 거에 네. 딱 맞춘 그런 거기 때문에. 네네. 근데 젊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그 큰 마크와 좀 세련된 이미지, 젊은 감성 이걸 좋아하시는데 30대 중반이면 쫙 중간이시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제 70까지 사실 거니까 분명할 수도 있어. 딱 중간이신데 그 정도에서는 또 익스클루시브를 선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멋을 좀 아시는 분 같아요. 제가 첫인상도 그랬고 헤어스타일, 옷 입는 스타일, 차까지 사실 좀 젊고 어리고 뭔가 이제 아방가르드한 거는 약간 조금 금방 질리는 것도 네.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도 있죠. 동대문도 좀 금방 질리듯이 명품은 오래 가잖아요. 루이비통 이런 거 오래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취향을 가지셨고. 근데 가격 차이가 났었나요? 가격은 일반 아방보다 네. 완전 같은 조건에서 아방이랑 익스클루시브가 가격 차이가 한 300 정도 났던 걸로 기억해요. 얘가 300이 비싸요? 네, 익스가 300 정도 더 비쌌어요. 똑같은 차인데 약간 디자인 요소 때문에 300 비싼데도 이걸 선택하셨다. 네. 그럼 확실히 자기 소신 있으신 분이다. 그럼 이게 신차가가 얼마? 신차가가 아마 7,000, 죄송해요. 7,900. 그게 정가예요? 아니면 할인해서 금액이에요? 정가에서. 또 어쨌든 7,000이 넘는 거금이시고 취득세까지 하면 8,000 넘을 것 같아요. 이게 차량가에 이 썬루프가 네. 이제 파노라마인데 네. 그 19년식 이전에는 원래 이 옵션이 없었는데 네. 19년식부터 이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서 또 이게 추가금이 있어요. 이게요? 네. 오. 그거를 처음에 차 계약할 때는 그냥 그 가격에 원래 가격에 계약을 했는데 네. 나중에 딜러분이 하는 말이 19년식부터는 파노라마 들어간다고 추가금이 120, 3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걸 인정하셨어요? 인정을 했죠. 보통은 내가 인정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네. 아니 뭔 소리냐, 내가 계약했을 때는 다 포함해서 계약했는데 왜 금액을 더 올리냐라고 어필 안 하셨, 진상을 안 부리신 거네요? 근데 만약에 진상을 부린다고 해도 이게 네. 뭐 딜러가 그만큼 빼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오는 옵션인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옵션이고 차량가에 포함이 돼야 되는 금액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뭐 사전에 고지가 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실망감은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쿨하게. 네. 젠틀하시네. Manners maketh
man. 차량가에 포함되는 금액인 거니까. 아니, 뭐 진상 부리고 싶다는 생각은 보통은 좀 이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아 이건 네 실수니까 네가 알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100% 있을 거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영업 뭐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 영업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영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계시다 보니까 마음을 영업하는 알아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알고 또 딜러가 이 차를 팔아봤자 남는 게 뭐 몇 천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많이 되지 않게 네. 할인의 폭을 뭐 1, 20만 원, 20, 30만 원 더 이렇게 할인하려고 좀 네. 이렇게 하는 것도 별로 썩 좋아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사후 관리가 좀 더 예. 중요하거든요. 네, 이게 네. 국산 차량은 좀 다르게 네. 딜러한테 계속 평소에 연락이 오고 또 제가 차량이 연락이 와요? 예, 무슨 문제가 있거나 뭐 네. 이랬을 때 딜러한테 연락을 하면은 네. 다 서비스 뭐 시간 다 잡아주고 아, AS 그래요? 시간 다 잡아주고 이런 사후 관리가 국산 차량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 120만 원을 아끼는 것보다 차라리 그 서비스를 제대로 받는 그렇죠. 이 딜러도 나를 좋아하고 네. 내가 진상 아니니까 잘해주려고 하는 그걸 네. 받는 게 더 좋다는 걸 그렇죠. 이게 사실 이게 비즈니스 마인드인 것 같아요. 이거 120만 원 아끼는 것보다는 그래서 아마 그 딜러분이 120만 원 어떻게 보면 호갱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 꽁돈으로 또 갖고 가신 거 아니 물론 아니겠죠. 그렇죠. 예. 차량가에 무조건 포함되는 금액. 아, 네네. 그럼 예, 저도 이쪽에 있다 보니까 딜러분들을 믿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또 하셨고, 되게 신사다우시네요. 이 취향도 그러시고 그 과정도 그러시고 신사다우시네. 그 전에 타셨던 차가 K5 디젤. K5 디젤이요. 네네. 얘는 가솔린. K5 디젤을 샀던 이유는 연비를 생각하셨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는 연비를 이것도 디젤 있잖아요. 벤츠. 이건 가솔린. 디젤 모델이 있잖아요. 디젤 모델 있죠. 근데 그 두 개 고민 안 하셨어요? 전혀 안 했어요. 전혀 안 왜냐면 하셨어요? 제가 그동안 디젤을 많이 탔었어요. 네. 디젤 차만 탔을 때 네. 솔직히 연비는 확실히 좋은 건 아는데 네. 그 디젤 특유의 그 소리 그게 저는 정말 싫더라고요. 이제 좀 나이가 좀 더 들다 보니까 네. 좀 정숙함을 요하게 되고 좀 더 뭐 그런 세게 밟고 막 이런 네, 거보다는 네, 그냥 네. 정숙하게 조용히 이렇게 주행하는 걸 선호하게 되다 보니까 연비는. 연비는 솔직히 제가 지금 뭐 차를 운행을 되게 많이 하는 자주 하는 또 편은 아니에요. 네네. 평소에 일을 해도 그냥 보통 사무직이기 때문에 네. 연비 생각은 크게 하지 않았고 뭐 연비 때문에 뭐 한 달에 뭐 차량 유지비가 좀 더 드는 부분은 좀 커버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솔린 연비는 크게 신경 안 쓰고 정숙성을 선택했다. 네. 이 많은 분들이 디젤이랑 가솔린을 고민 많이 하실 거거든요. 많이 하죠. 근데 이거 가솔린 100% 만족하세요? 100%는 아닌데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시동을 걸었을 때 네. 차문을 열고 밖에서 들으면 소리가 생각보다 커요. 이 글래스가 네네네. 누가 보면 이거 혹시 디젤이냐라고 아. 물어볼 정도로 살짝 엔진 음이 밖에서 안에서는 좀 드는데 조용한데요? 안에서는 굉장히 정숙한데 네. 시동을 켰을 때 밖에서는 좀 다른 가솔린 차에 비해서 소리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건 단점이네요. 단점이죠. 그러면은 한번 장점 말고 단점 먼저 좀 물어볼게요. 말씀 나오신 김에 단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중요해요. 단점. 일단은 이거 벤츠의 고질병이에요. 이거 네. 벤츠를 끄신 분들 아니면 벤츠에 관심 있어서 뭐 카페에 뭐 가입하셔서 이렇게 보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일단 이 와이퍼가 와이퍼. 소리가 네. 지금 잘 안 나는데 네. 비 올 때 저속 주행을 하면은 네. 드드득 소리가 이거 고질병이에요. 이거는 많이들 갈아도요? 이걸 갈아서 잘 됐다 아니면 유막 코팅을 해서 잡았다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다시 또 이게 소음이 또 이거 난다는 사람들도 있고. 제일 싫거든요. 네. 비 올 때 그래서 저 창피해요, 제가 수동으로 해요. 하도 시끄러운 게 싫어하고 네. 계속 하면 계속 소리가 네, 거슬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쌓였을 때 한 번 누르고 많이 쌓였을 때 한 번 누르고 이런 식으로 해요. 소리가 이것도 그래요? 네. 그리고 브레이크를 정차를 할 때 브레이크를 밟고 밟았을 때랑 출발할 때 라이닝 갈아야 될 것 같은 소리가 조금씩 나요. 브레이크를 잡는 킥킥 소리. 끽끽 소리 아니고 드드득이 맞아요. 그 뭔지 알아. 그거 근데 이것도 벤츠 고질병. 가면은 정상이라 그래요. 네. 가면 정상이래요. 이게 좀 더 브레이크 성능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네, 벤츠에서 맞아요.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이게 소비자 입장에 이게 차주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네, 스트레스거든요. 소리. 그 와이퍼랑 브레이크 때문에 어쨌든 소리가 내가 조용한 차 일부러 가솔린 골랐는데 방해 요소가 돼 버렸네요. 네. 아직 소음에 대한 단점 네. 말고 또 있을까요? 브레이크를 많이 이렇게 밟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네. 그 철분가루 예, 뭐 분진가루라고 하죠. 나오잖아요. 예. 분진가루가 나오잖아요. 이게 네. 바람에 흘려 날아가지 않고 네. 휠에 붙어요. 왜요? 그게 벤츠에서 환경 오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기 중 나가지 네. 않게. 휠에 이렇게 붙게 이렇게 따고 하는데 이게 세차를 하고 나서 굉장히 깔끔한 상태에서 네. 굉장히 깔끔한 상태에서 막 2, 3일, 3, 4일 이렇게 타잖아요. 네. 그 차는 깔끔한데 네. 휠을 보면 굉장히 지저분해요. 휠만. 예. 휠만 세차를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물티슈로 닦으면 예. 손 지저분해지고 막. 그게 좀 스트레스죠. 그러면 지금 세 가지 단점 말씀해 주셨고
또 있어요? 운행하다 사실 뭐 단점 있겠어요. 벤츠인데. 뭐 제가 차를 많이 타본 게 아니라서 뒷좌석도 좁지도 않아요 이제. 적당해요. 예. 근데 이게 K5보다는 좁아요. 그래요? 예. K5가 이제 확실히 국산차는 좁죠. 확실히 국산차는 실내는 잘 확실히 만들고 맞아요.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나요? 네, 보조석. 들어가 네, 있구나. 들어가 있어요. 뒤에는 없죠? 뒤에는 없어요. 뒤에 열선이 있어요. 열선이 있죠. 그리고 반자율 주행 써보셨어요? 옵션? 반자율 주행 옵션은 빠져 있어요. 빠져 있어요? 네. 그건 넣지 않았어요. 그게 빠져 있어요? 네. 그게 굉장히 좋다고들 하는데 네. 편하고 근데 네. 저는 그런 익스클루시브 네. 200 익스클루시브에 그게 빠져요? 네, 빠져 있습니다. 그걸 추가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추가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아 선택할 수 있어요? 네, 네.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그거는. 그 옵션. 일단 그거는 제가 가격까지 다 이렇게 알아보진 않았어요. 제가 원래 관심이 없으셨나요? 네, 관심이 없고. 오, 전 좀 놀랐네요. 의외네요. 그게 빠져 있는. 그게 그 옵션을 뺀 이유가 그걸 쓸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죠. 아, 좀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그거에 너무 의존을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아직까지. 그거에 의존을 100% 할 수 있다면 하겠지만 네. 100% 의존을 하지 못하면은 계속 나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이걸 하면서도 그 리스크를 그냥 리스크 전혀 없을 수는 사실 없잖아요. 그 맞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많이 써봤는데 여러 차종 다 써봤거든요. 근데 그거를 쓰면은 졸음 운전할 때 뭐 조금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그리고 막히는 길에 도움이 된다 하는데 신경은 계속 쓰이긴 해요. 네. 이게 갖다 박을까? 고속도로에서는 되게 무서워요. 이제 내가 이걸 놓잖아요. 무서워요. 그리고 저 브레이크 앞에 차 멈춥니다. 저 브레이크 안 밟습니다. 안 밟습니다. 잠깐만. 차 이제 속도 줄입니다. 예,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게요. 살려줘, 손잡고. 코너도 잡아줄지 말지를 이제 제가 되게 좀 걱정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받는 그 신경 쓰이는 부분이 굉장히 더 클 것 같아요. 아. 계속 불안하고 뭔가. 그리고 남을 원래 또 잘 안 믿는데 기계는 못 믿겠다. 그렇죠. 기계는 더 못 예, 믿죠. 그래서 그냥 갑자기 내가 운전하고 결함이 만다. 있으면은. 예, 차라리. 그리고 이게 터널에서 예. 어두워졌을 때 예. 이게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휠을 막 다 긁어먹은 사람도 봤고 그래서 굳이 그러면은 할 필요가 있을까? 그게 있으면은 내가 의지하다 실수할 수도 있고 아예 없으면은 아예 그 기대를 안 하니까 그렇죠. 없으면 기대를 안 한다. 이거 좋은 마인드다. 없으면 기대를 안 한다. 그래서 예, 그 뭐 나름 일리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요. 주행에 대한 단점은 없으셨다고 하셨고 그 외 단점 없고 장점을 K5랑 비교하면 또 이상하게 그 유튜브를 제가 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 댓글 공격을 많이 받거든요. 네. 댓글 테러를 많이 당하는데 비교를 잘해야 돼요. 제가 근데 모하비랑 이게- 그랜저랑 비교했다가 네. 욕을 엄청 먹었어요. 근데 이게- 저는 관점이 패밀리카로 고를 수 있는 그거를 한 건데 네. SUV랑 승용차랑 태생적으로 다르고 제가 모르겠어요 설마? 그렇죠. 제가 모르고 그런 게 아닌데 그 비교되는 주체라든지 관점의 어떠한 이제 방향 그렇죠. 여기 이 위치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위치에 따라서. 그런데 얘를 K5랑 비교한다고 하면 많이 이 반박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그냥 전차주로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가장 큰 차이점은 그냥 뭔가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 어깨뽕, 예, 자신감, 그렇죠. 하차감 예, 맞죠? 하차감이 어떻게 보면 제일 첫 번째로. 그거 근데 무시 못하는 게 정말 무시 못해. 우리는 또 사회생활 하잖아요. 네. 사람을 만나고 무슨 뭐 이성을 만나고 이랬을 때 이게 진짜 다르다니까요. 이게 그렇죠. 그건 진짜 우리가 인간은 다 속물이야. 인간 다 속물이라서 어쩔 수 없는 건데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렇죠. 정말 뭐 대기업 뭐 회장님들 삼성, 이채용 이런 사람들은 자유롭겠죠. 뭐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뭐 K5 타지는 않을 거고 어차피. 근데 그 하차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 크죠? 솔직히 그게 좀 많이 큰 편에 속하죠. 그게 대부분. 네, 그렇죠. 그럼 실질적으로 K5랑 이거랑 본인이 차에 대해서 막 엄청난 뭐 느끼는 게 이게 막 그 정도 이게 지금 몇 배 비싼 거예요? 한 3배? 3배 이상이잖아요. 아니죠. 그때 제가 K5 프로 그룹바에서 차량가에 3천이 좀 넘었으니까 2배 반. 그쵸, 2배랑 반. 좀 더. 네네. 그럼 그 정도 K5를 2대 사고 마티즈까지 한 대 살 수 있어요. 네. 이거면 그 정도의 어떠한 주행적인 걸로의 보상이 있어요? 솔직히? 있죠. 있다고요? 하차감이라든지 이거 말고. 그럼 내가 평상시에 타고 다니는 그 그냥 운전 질감으로만 봤을 때. 뭐 그걸로만 봤을 때는 그 정도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솔직히. 예. 조금 조용하고. 네네. 걔는 이제 디젤이었고 네. 그냥 가솔린이니까 조금 조용하고 승차감 좀 확실히 고속에서는 안정적이고 그렇죠. 직진 안정성 있고요. 네. 이런 거 있어갖고 좀 도움은 될지언정 그 가격만 이렇게 가격적인 부분까지 해서 비교를 하면은 네. K5와 만족도는 더 높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얘는 비싼데 그 기대했던 그 내가 내 만족감이라든지 감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맞지만 주행에서 뭔가 나한테 어떠한 엄청난 메리트와 퍼포먼스를 주진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얘는 그리고 더군다나 그렇게 뭐 달리기가 뭐 일취월장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맞아요. 예, 뭐 그렇게 달린 차도 아니고. 네네네. 그 벤츠의 원래 가장 아이덴티티는 직진 안정성이었어요. 원래 태생부터. 네네. 근데 요즘 벤츠가 조금 스포티한 주행의 어떠한 니즈를 좀 잡으려고 좀 요소를 좀 추가하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스포티한 부분 그 드라이브 했을 때 그 재미 이런 거는 BM을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맞아요. 얘는 그런 느낌으로 타는 건 또 아니니까. 맞아요. 근데 그 K5를 타셨을 때보다 뭐 그 정도 만족은 아니지만 그냥 주행하는 거에서 느끼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 만족과 하차감과 네, 이런 거 감성 이런 게 좀 크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K5에서 벤츠 E 클래스로 갈아타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아니면 또 질문 이렇게 할게요. 왜 이 차예요? 그 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전 질문 먼저. 갈아타게 된 계기는 네. 그때 차를 뭘 살까 고민을 많이 했었죠. 네네. 그래도 기존에 탔던 것보다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차를 업그레이드를 해야지 다운그레이드 할 수는 없잖아요. 차를. 네. 그래서 뭘 할까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네. 이때 아니면 뭐 외제차를 다시 타기는 좀 너무 늦은 나이가 될 것 같아서 네. 그냥 딱 적당한 나이 때 그냥 생각을 한 게 여러 개를 생각했었죠. 뭐 BM도 생각하고 아우디도 생각하고 벤츠도 생각하고 하다가 제일 그 같은 급으로 봤을 때 제일 비싼 건 벤츠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벤츠는 그 남자의 좀 로망이라는 생각을 좀 항상 하고 있어서 네. 좀 후회하지 않으려고 그냥 좀 더 비싸고 좀 부담이 되더라도 벤츠를 택하게 됐죠. 그리고 그 만족하시고 충분히 만족해요. K5는 이거에 비하면 똥차였다는 아니죠? K5 차 진짜 좋았어요. 굉장히 만족하게 탔었어요. 사람들이 타면은 네. 굉장히 넓고 좋다고 네. 되게 좋았어요. 연비도 좋았고. 연비 좋았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 영상은 제가 앞으로 이런 시리즈 차주님들 모시고 정말 실질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동차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이 영상은 어떤 도움이냐? 대화를 하면서 느껴보니까 벤츠를 사게 되면 어깨뽕이 올라간다. 하차감이 좋아진다. 그런 느낌의 영상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오늘 촬영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혹시 지금 타셨잖아요. 네. 다음 차는 이게 아직 1년도 안 됐지만 혹시 만약에 다음 차를 선택하신다면 다음 차는 제가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봤어요. S로 가든가 아니면은 30대 그냥 중반이에요. 30대 중반. 이클에 그냥 세컨카로 까브리를 그렇게 두 대를 운용하다든지. 그렇게 두 대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기분 따라서 뭐 까브리 탔다가 이거 탔다가 그러니까 벤츠로 오니까 또 벤츠를 또 네. 다시는 국산차로 안 가시. 그런 생각은. 진짜로? 네. 근데 제가 좀 차 알못이라 네네네. 그냥 벤츠가 제일 좋은 차라고 생각하고 타는 거예요. 근데 그러신 분들, 그러니까 그래서 여성분들이 차알못이라기보다는 비하면 안 되니까 차알못이 아니라 잘 관심이 없다. 차알못이 아니에요. 만약에 심하게 관심이 없으니까 뭐 차에 어떠한 엔진 성능이라든지 뭐 지오메트리 이런 거 관심 없고 그냥 전혀 그런 거 그러니까 차를 이제 좋아하는데 이렇게 좋아하는 거랑 이렇게 좋아하는 건 차이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차알못이라기보다는 그냥 다른 관심사인데 관점이 다른 거죠. 여성분들처럼 그런 관심사 또 이렇게 이런 관심사 이런 분들은 벤츠를 많이 선호하시긴 하더라고요. 네임밸류와 여기서 주는 어떠한 안전성, 그러니까 안정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신뢰감. 뭐 내 선택에 대해서 큰 실수가 없겠다라는 신뢰감이 확실히 있으니까 그걸 또 보상받을 수 있는 거고. 컬러감도 확실히 고급스럽고요. 아무리 봐도 벤츠는 벤츠인 것 같아요. 진짜 차는 정말 예쁘고 좋고 괜찮네요. 네네. 잘 타시고요. 이거 7천 얼마 주고 사셨잖아요. 지금 9,000km. 8천. 지금 제가 한 5천 중반 정도 똑같은 차를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신차 사는 그 기분이 있으니까 중고차 생각하면 안 되죠. 네, 감사합니다. 네.